얘네들의 표본은 우리가 직접 왜 눈으로만 봐야 할까? 곤충을 직접 만지며 체험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23 청년 박물관 관장, 중앙제가 자리하는 여기는 여주 곤충박물관입니다. 어딘가 신나 보이는 중앙제, 직접 만든 곤충 표본을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하늘소 종류인데 이 친구 이 두 마리가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암컷 이 녀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암컷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는 일반 관람객들은 못 보는 곳이란 말이죠, 평소에는. 여기가 이제 표본 만드는 곳입니다. 수장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들을 취급하고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몇 주 정도 말려야 이 모양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잊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생각날 때 이제 주워서 액자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뒀다가 나중에 저 바깥에 전시할 게 있거나 뭐 전시품을 바꿔야 될 때 여기서 이제 빼다 쓰는 거죠. 이쪽에서. 얘네는 그렇게 멋은 없다. 가장 아끼는 표본이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개미 표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개미 종종. 이게 가장 아끼는 표본 중에 하나인가요? 그럼? 네, 요거는 정말 원체 작다 보니까 표본하기도 좀 힘들었는데 사실 이거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미를 잡아다 파시는 분이 최근까지 거의 없었다 보니까는 소문으로만 듣던 군대개미라던가 이파리를 잘라서 농사를 짓는 가위개미라던가 그런 소문으로만 듣던 도감에서만 보던 애를 최근에 구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요거에 상당히 애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도 이제는 구하기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슴벌레들인데 해외에서 사는 애를 해외 원주민들이 잡아다 파는 거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이 표본 구한다는 게. 여기 있는 사슴벌레들이 미얀마에 사는 사슴벌레인데 미얀마가 지금 그 치안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의 그게 끊겼어요. 아예 그냥 매물이 올라오지가 않게 됐어요. 그 전에도 얘는 정말 귀했던 녀석이라 가뜩이나 비쌌던 애가 이제는 더욱 더 값이 뛰고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얘네 둘만 해서 50만 원. 만들 때 그러면 좀 귀찮지는 않나요? 사실 워낙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할 때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나는 오늘 분명 10마리를 했는데 옆에 돌아보니 아직 쌓여있는 게 막 100마리가 200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좀 힘들기도 하고 머리 이게 계속 숙여서 하다 보니까 목 아프고 이게 육체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약간 힘들긴 한데 이거를 포장을 까가지고 얘를 꺼내서 보고 그걸 직접 만들 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 힘들다 이러는데 계속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 구마유 씨 닮았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요? 네. 누구요? 구마유 씨. 부모유? 아 혹시 롤 경기 보세요 혹시? 아, 저 롤을 안 봐가지고. 그럼 모르시겠다. 그 구마유 씨라고 그 닉네임인데 그분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나 지금 프로게이머 겁나 유명한 프로게이머 앞에 있는 건가라고 지금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네. 이곳은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곤충 체험관입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다는데 어떤 곤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기껏 체험이니까 딴 데서 못 보는 애를 꺼내서 보여줘 재미가 있겠죠. 좋은 거. 좋고 귀한. 제가 처음으로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마귀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사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예쁘고 고운 사마귀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얘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 드디어 체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 토종은 아니고요. 2년 전에 새로 발견된 종류인데 원래 딴 나라에 사는 벌레가 색깔이 곱고 예쁜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예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마귀예요. 한국에서. 너무 예쁘거든요. 색이. 이놈 등도 등인데
가슴이 되게 예뻐서요. 이 친구 가슴 아래를 보면은 빨간색이란 말이죠. 가슴 아래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슴 빨간 거. 그래서 이 사막 이름이 가슴 빨갛다고 붉은 가슴 넓적배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밖에 못 보는 벌레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중 첫 번째가 이 말벌 전시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불기미 전시인데, 이 말벌은 세상 누구도 인위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키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벌레에 대해서 정말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일본조차도 이 말벌 인위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걸 실패했어요. 이것도 우리 되게 잘 키우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망해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좁은 데다 넣어두면은 약간 뭐랄까 정신병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자기 새끼들을 집안에서 꺼내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키워도 계속 그래요, 말벌들은. 이거를 두드리면은 벌집에서 애들이 망 튀어나올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은 수가 많이 줄어서 경악스러운 그런 비주얼은 없네요. 이 친구 좀 말벌이라는 친구입니다. 박물관의 말벌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맨날 사람들 밟고 다니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벌레 중에서 제일 센 게 개미란 말이죠. 개미가 세상에 못 먹는 벌레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수풍 이사슴벌레도 개미 만나면 죽을까봐 도망간단 말이죠. 산채로 뜯어먹으려고. 이 앞 계란판 대충 하나 집어서 털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이대로 부어주면 됩니다. 이대로 이 방법으로 이제 파충류 밥도 주고 개미밥, 다른 벌레 밥 주는 거죠. 사실 맘 같아서는 바퀴벌레 주고 싶은데 바퀴벌레를 더 좋아하니까, 근데 바퀴벌레는 너무 많이 줘서 요즘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귀뚜라미를 줘야겠어요. 요거를 각 칸마다 그냥 대충 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알아서 잘 잡아먹을 거예요. 자, 대충 손으로 집어서 텁니다. 그럼 개미들이 바로 반응을 하죠. 저렇게. 이 바퀴, 여 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그거예요.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잡아갔던 애들의 후손입니다. 그때 잡아갔던 이 바퀴벌레를 20마리 잡아갔었거든요. 산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질바퀴라는 녀석인데 저거 20마리 잡아서 지금 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 이제 한 1000마리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마리에서 1000마리. 워낙 번식을 잘하니까요, 바퀴벌레가. 직접 확인하는 건 추천 안 드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맨홀 뚜껑에 보면 구멍이 있단 말이죠. 빗물 빠지는. 밤에 가서 그 맨홀 뚜껑을 다 이렇게 앉아서 잘 보고 있으면은 그 맨홀 뚜껑 구멍에 이 바퀴벌레 놈들 머리랑 더듬이 수십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맨홀 뚜껑 쿵 밟으면은 싹 숨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인기척이 없으면 또 거기서 스멀스멀 몇 마리가 기어 나와요. 그걸 이제 제가 그런 애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서 주워 담았죠, 산채로. 근데 통도 안 갖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냥 버려진 페트병 대충 씻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휴지랑 그렇게 해서 20마리 이렇게 죽고 다녔죠. 아마 제3자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봤을걸요. 새벽에 야심한 밤에 땅바닥 쳐다보면서 땅바닥에서 바퀴벌레 죽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람들한테는 더러울지언정 이게 벌레들, 다른 벌레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먹이란 말이에요. 냄새가 좋아서 이 개미나 다른 벌레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퀴벌레 영양가 좋고 고기 많고 반응 좋은 최고의 사료용 벌레입니다. 우리 다른 벌레 밥 주려고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키울 이유가 없죠, 사실 바퀴벌레. 원룸에 바퀴벌레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종류마다 다른데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큰 바퀴는, 커다란 바퀴는 거의 다 대부분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집안에서 알을 까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바퀴가 집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 방에서 살면서 처음 본 거다, 그게 만약에, 그러면 그건 진짜 밖에서 우연히 들어온 거니까 죽이고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니까. 근데 한 막 1주, 2주도 안 돼서 막 바퀴벌레가 두세 마리씩 계속 자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바퀴가 자주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니 그때는 이제 바퀴벌레 전용 끈끈이 덫을 놓든가 아니면 먹이용 덫을 짜놓던가라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큰 바퀴는 그렇고요. 여기 잘 보면은
제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고 색깔이 연갈색이 이런 바퀴가 있어요. 작은 독일 바퀴라는 녀석인데, 만약 저 바퀴가 집에서 나오면은 저 바퀴는 유일하게 사람 건물 안에서 알을 까는 녀석이라 저 바퀴가 보이면 처음 보였든 말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치를 당장 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바퀴를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지는 작고 색깔이 밝은 바퀴를 조심하라. 큰 바퀴는 괜찮아요. 작은 바퀴가 안 좋은 겁니다. 작은 바퀴가. 큰 바퀴 이거를 좀 덜 신경 써도 된다는 녀석이고, 이 위에 있는 이 조그맣고 연갈색이 이 바퀴가 악질 독일 바퀴라. 이게 집에 나온다면은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구별하기 쉬우시겠죠 이제. 징그럽게 생겨서 사람들이 괜히 막 이상한 소문 만들고 이러지, 거의 대다수는 찌라시, 그러니까 가짜 소문이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죽기 전에 알을 까고 죽는다라던가, 아니면은 바퀴벌레는 변기물에 내려도 살아서 기어 올라온다라던가, 그런 거 거의 다 거짓말이니까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과장된 게 많습니다. 바퀴벌레다. 이곳 여주 곤충박물관에서는 곤충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파충류도 만지며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전에 파충류 다뤄본 적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혀 얘는 또 냄새 맡는 겁니다. 저거. 순한 녀석이라 좀 다행입니다. 싸나운 애는 이렇게 딱 열면은 팍 튀어나와요. 사람한테. 곤충 박물관인데 파충류도 있네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여기다 다 집대성을 시키려다 보니 이제 파충류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가뜩이나 유튜브의 영향으로 파충류를 좋아하는 또는 관심을 갖게 되는 길이 많아지면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 비주얼이 되게 뛰어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를 하나 꺼내오면은 이제 부르지 않더라도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애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서 봐요. 그것도 나름 이제 교육으로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흔히 못 보는 녀석들이니까. 이게 스피노사우루스 거의. 이번에는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사바나 모니터로 유명한 사바나 왕도바뱀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대충 이런 느낌? 어머 숨을 쉬? 어머. 쉬긴 쉬죠. 곤충 이전에 뭐 파충류나 공룡들을 먼저 좋아하셨나요? 어린아이들 레파토리가 다 그렇죠. 공룡 좋아했다, 곤충 좋아했다, 로봇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살 전에 곤충 좋아하기 전에 6살 전에는 공룡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때도 공룡 사전 달달달 읽으면서 이름 다 외우고 다니긴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궁금하면 공룡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뭐가 달라졌나 이러면서. 오, 그렇지. 그렇게 서비스 해줘야지. 고개도 들어주고. 이봐요, 꺼내니까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러네. 좋다고 달라붙잖아요. 이거예요, 파충류가. 이야 이거 위험했다 이거는. 다리가 응. 튼튼하네.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다들 막 털 달린 짐승이나 이런 거 동물원 가면 다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동물원에도 별로. 배고파요. 빨리 집에 가. 밥은 내일 먹어. 박물관 관장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제가 직접 뭔가를 한 거는 없지만요. 제가 이제 6살 때부터 벌레에 대해서 계속 좋아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13살 때 부모님께서
정말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였던 게 저녁 먹다가 갑자기 건우야 곤충박물관 하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니까는 그게 농담인지도 모르고 할래 이랬죠. 근데 진짜로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께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여쭤보면 항상 답변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 믿고 온 거다라고. 곤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이 박물관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됐고 박물관을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뤄나가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뭐 딱히 바라는 거 없이 정말 한결같게 항상 이제 아이들과 관람객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남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래 태생부터가 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이랑은 정말 다른 곳이고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곳이란 말이죠. 여기가 어느 박물관을 가도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선생님이 말을 먼저 걸고 설명을 해주고 뭔가를 꺼내서 체험을 도와주고 이러는 곳이 거의 없단 말이죠. 아마 그런 박물관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시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요소를 가지고 여기까지 커질 수 있었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됐으니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싶고 정말 더 바란다고 하면은 여기 찾아오는 곤충 좋아하는 아이들이 여기를 와서 엄마 나 곤충 박사가 될래 또는 곤충 관련 일을 할래 해서 진짜 성인이 돼서 그렇게 꿈을 이뤘을 때 그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다가 곤충 박사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주곤충박물관에 어릴 때 갔는데 너무 좋아 보였더라, 너무 행복해 보였더라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라서 이제 내년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경북대학교 학생 앞에서 인사를 드리거나 모습을 비추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학교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학우님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데 시간도 그리고 내 몸도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게 좀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번 반 학기 동안 최대한 많은 학우님들을 만나보고 그만큼 제 추억으로서 많은 기억을 쌓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고 학우님들도 제가 그렇게 다가갔을 때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대 학생들도 추광재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